어,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게임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 트위치에서 방송하는 우리 평화로운 저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제7호차라는 게임인데요. 어, 힐링 장르를 가진 찌꾸루 게임이라고 하고, 그리고 플레이 타임도 1시간 정도로 되게 짧은 편이라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대략적인 스토리마저도 제가 단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한번 같이 즐겨보도록 합시다. 따로 퍼즐 같은 건 없고요. 그냥 비주얼 노벨 형식의 게임이라고 해요. 비주얼 노벨 형식의. 이거 더빙 해야 되나? 여기는 제7호차 안. 이 기차는 편도로 운행하는 관광열차로 다른 기차에 비해 객실당 좌석이 적어 공간이 넓고 쾌적하다. 또한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의 풍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한편 이 열차의 종착역에는 아직 사람들이 평생 본 적 없는 빼어난 절경이 있어 신비감을 더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기차의 표값은 정말 터무니없게 비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차를 타려는 관광객은 항상 줄을 잇고 있으며 덕분에 노선은 끊임없이 계속 운영되고 있다. 이게 있잖아. 약간 여기서 시한부 인생이 누구를 만난다거나, 그게 아니면 이 기차 자체가 약간 저승으로 가는 기차라거나, 이런 스토리가 제일 흔하거든요. 힐링 감동 게임에서는. 그쵸? 저 소녀가 죽은 사람이라든지. 기차가 출발하자 객실안은 덜컹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고, 이와 동시에 느릿한 흔들림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우리 주인공도 상을 보니까 주인공도 돈이 되게 많은가 봐요. 비교적 안정된 최신의 열차에선 찾아보기 힘들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열차가 구식이거나 고장이 난 건 아니라 승객들로 하여금 여행의 분위기를 실컷 느끼게 하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 와, 감성을 안 해. 이 칸의 손님은 단 2명뿐인 것 같다. 객실당 좌석이 몇 개 없다 보니 한 객실에 딸랑 손님이 2뿐인 건 그렇다 쳐도 소녀 혼자 객실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은 썩 흔치 않을 것이다. 소녀는 왠지 불안해 보이는 표정을 짓고 있다. 역시 이 넓은 객실에 소녀 혼자 앉아서 여행을 떠나는 게 영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일까? 나는 소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뭔가 쭈꾸르 게임밖에 최근 안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조금 나중에 되면은 다른 게임도 여러 개 해볼 테니까요. 아, 사탕 물고 있으니까 참. 사탕 물고 있으니까. 사탕을 뱉어야 되나? 자, 안녕하세요. 갑자기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탓일까? 소녀는 화들짝 놀랐다. 하지만 곧 안정을 되찾았다. 헬로, 합석해도 될까요? 아, 네, 그러세요. 야, 벌써 달달한데? 딱 산책 룩이네요. 산책 룩. 안에 별로 든 건 없는 것 같다고? 혼자 여행 중이시죠? 오, 맞췄다. 그러니까 실례지만 당신 혹시 차표 검사하시는 분? 근데 칸이 되게 작다. 칸이 되게 작아. 옆에 공간이 얼마 없네? 아니면 방처럼, 아니 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가? 에? 아니요? 그렇군요. 그럼 혹시 종점에 도착하려면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아시나요? 아마 5시간 정도? 헐. 아마 절반 정도 갔을 때 표검사하러 올 거예요. 표검사요? 네, 무슨 문제라도? 아무것도. 바빠 보인다면 스킵할 거예요. 손목? 그런데 심심하지 않아요? 우리 계속 얘기나 주고받는 게 어때요? 잠깐만, 톤을 좀 안정시켜서. 네? 얘기요? 좋아요. 아, 죄송해요. 가족 위에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건 정말 오랜만이라 갑자기 흥분해버렸네요.
뭔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게 좋을까? 아니, 그보다 난 그쪽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저의 이야기요? 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 같은 거 있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은 좀 무리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전 남의 인생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훈수 두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아, 그럼 좋아요. 우선 제가 당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오, 밀당 좀 할 줄 아는데? 제 인생은 뭐 그냥 지극히 평범해요. 별로 기억나는 것도 없고. 아, 이러면 좀 불공평한데? 좋아요. 그렇다면 제가 내는 문제를 맞춰보세요. 문제를 맞춰보라고요? 네. 자, 그럼 우선 당신이 저에게 건넸던 두 번째 질문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잠깐만. 뭐였지? 기억 안 나는데? 첫 번째 질문이 합석해도 되냐고 물었던 거래. 두 번째 질문이면 혼자 여행 오셨어요? 치렀다. 맞죠? 네, 맞아요. 저는 혼자 여행 중이에요. 어릴 때부터 친구가 없어. 갑자기?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문제. 제가 친구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릴 때부터 병원에 살았어서. 일단 던져보세요. 이거 100%다. 좋습니다. 한번 붙어봅시다. 오, 야, 자동 세이브도 있구만. 닌텐도 게임 하는 것 같다.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데. 100% 병원이라고. 이거는 아닐 수가 없다고. 어릴 적부터 저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렇구만. 오, 야, 괜찮다. 퍼즐. 키워드 검증 코너는 몇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흔들거리고 있는 건 핵심 단어고, 커서를 움직여서 물음표를 선택하고 핵심 단어 앞에서 다시 확인 버튼을 누르면 그 단어에 맞춰 질문을 합니다. 짙은 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커서가 이동할 수 있는 길이래요. 참고로 확인 버튼이 아니라 전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습니다. 물음표를 선택하려면 커서를 물음표 방향으로 둔 후에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그렇다고 하네요. 사람, 동물, 귀신, 장난감인데 이거나 이거. 귀신은 시간이다 보니까 물어보고 싶지 않네요. 사람이라고 할게요. 그딴 질문을 하고 있냐. 그중에 말하는 친구라는 건 사람이겠죠? 네, 물론이죠. 이런 질문은 좀 이상한 질문이네요. 그죠? 하긴 보통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건 사람 말고는 없다고 봐야겠죠. 그죠? 그지? 당연한 거 아니냐고. 아니, 그걸 물어볼 줄은 몰랐네. 장난감. 그쪽에 말하는 친구라는 건 혹시 장난감 같은 거? 아닌데요? 늘 함께 있어주긴 하지만 대화를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친구도 아니에요. 늘 함께 있어준다. 그럼 바로 딱 이제 뭔지 알죠? 손 넘네. 야, 귀신이랑 친구라고? 갑자기 호러겜 되냐? 핵심 키워드가 아니었어요. 친구가 없었대. 왜 없었을까? 아, 이건 빼박 자신의 문제지. 아니, 그딴 식으로 물어보면은 그걸 아니, 되게 직설적이시네. 어이가 없네. 당신 친구가 없는 이유가 당신 때문인가요? 키워드가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외모, 성격지만 병이라니까? 이거 무조건 병이라니까? 이거 100%가 아니라 300% 병이라니까. 이거는 병이 아닐 수가 없지.
이미 내 머릿속의 친구는 병양 미소녀예요. 아니었어? 음. 응? 심각한 표정을 짓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은 시력이 있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 알았으니까 계속 얘기해봐요. 생활면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아무래도 많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 점차 적응하게 됐어요. 그렇게 될 뻔했죠. 오. 근데 왜 지금 시력을 얻은 거야? 헛디딘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머릿속이 하얘졌달까? 아무튼 다치지는 않았어요. 왜냐고요? 아, 왜? 폭신한 것에 떨어졌다고? 진짜 주인공 이상하다니까? 생각을 해도 저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네. 어이가 없네. 그죠? 그랬나 미안. 낭만보다는 현실을 중시하는 사람이라. 현실을 중시하다니야. 아무리 현실을 중시해도. 세상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 같은 사람, 와. 팩트. 나 같은 사람. 뭐 아무튼 하던 얘기 마저 해요. 저는 말했어요. 제가 더 죄송해요. 라고요. 워낙 사람들과 말을 안 한 지 오래되다 보니 하마터면 사과하는 것도 까먹고 안 할 뻔했었죠. 다음부터 주의해주세요. 당신 눈이 아니요 틀렸어요. 괜찮다면 저와 함께 이 지역 탐방을 나서지 않을까요? 라고 지사는 자 봐봐 죽었어. 저 여자애도 죽었고 나도 죽은 거야. 그래서 죽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앞을 볼 수 있는 거야. 뭔지 알겠지? 시력이 고쳐졌다는 말은 1도 없었단 말이야. 1년 전만 해도 시력이 눈앞에 안 보였대. 근데 지금 보인다? 아 이건 이상하지. 이건 아니지. 아닌가? 계속 가보죠. 네, 제가 실명한 이후 처음으로 가족의 위해 사람에서 느껴본 따뜻함이었어요. 아 짝사랑이네. 친구가 아니라 남자친구네. 그렇죠. 아 그런 거였나? 파일이 2밖에 없네. 2까지밖에 없네. 그는 종일 집에만 있습니다. 왜 그럴까? 꽃잎. 집. 같이 사는 사람이지. 이거는 무슨 질문이냐 물어보면은 약간 무조건 이거지. 아, 아니야? 맞네? 부모님한테 문제가 있었다거나 이거지. 아 그래,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 그지? 그러면 안 돼. 사람이 좀 긍정적이어야지. 근데 말하는 거 들어보면 너도 잘 모르는 것 같다? 기분 탓이겠지? 성격 아니면 취미 두 개 중에 하나일 듯? 아 근데 사탕 소리 거슬리지 않으세요? 약간 거슬릴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프로 방송인이라면 이 정도는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 그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외모에 뭐가 있을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외모에 뭔가 있을 리는 없잖아. 아니야? 죽은 게 아닌가? 그 종일 아닌데? 있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살았습니다. 함께. 어? 이유. 분명 이유에 뭔가 있어. 이유에 뭔가 있다고. 확실해. 완벽했어. 본론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사귄 친구였다 이거군요. 그 친구가 된 이유로 이 목소리가 아니라 이 목소리가 아니잖아.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그는 저를 데리고 산책 나가길 좋아했고 저 혼자서는 가며 갈 엄두도 못 낼 곳에 친히 데려다 주기도 했어요. 그는 어느 곳의 잔디밭이 부드럽고 앉기에 좋은지 잘 알고 있었고 어느 건물의 옥상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지 잘 알고 있었죠. 그는 어느 길목에 차가 많이 다니는지 잘 알고 있었고 어느 공원이 가장 조용하고 한적한지도 잘 알고 있었죠. 그렇군요. 멋진 사람이었네요. 그 동네에 다른 친구는 없던가요? 아, 맞네. 헬렌 켈러 자서전? 편견일지도 모르지만 소녀가 좋아하는 책이라면 로맨스 소설이 어떨까 싶은데 말이지. 아, 그건? 제일 좋아하는 책이나 글이 뭐예요? 엥? 좋아하는 책은? 숲속의 악마? 응? 물론 이 나이에 동화에 빠져있다는 건 좀 부끄럽긴 하지만 동화를 읽어줄 때가 제일 좋았어요. 숲속의 악마 메모를 해둡시다. 실제로 있는 동화는 아닌 것 같아요.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겠죠. 설레겠죠. 벌써 챕터 3야? 내가 직접 알아맞혀보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으니까 말하지 말아봐. 좋아해? 굳이 그걸 편지까지 써서 맞춰야 될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듣고 변화가 생겼을까요? 어떤 말을 들었을까? 변화 아니고 말. 그러니까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아니었나? 마음. 기쁨, 분노, 놀람,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너무 갑작스러웠으면 놀랐겠네.
그래. 뭐야 진짜? 왜지? 잊은 지 오래된 일이었다고? 그러면 구면이야? 구면이라는 뜻이야? 왜? 작별. 틀렸구만. 하나가 더 추가될 것 같죠? 길이 3개였으니까. 잊은 지 오래된 일인데 나쁜 일 같아요. 나쁜 일이지만 좋은 일에서 시작됐었다. 그 아닌가? 그냥 좋은 일? 떠올리기 싫었는데 그럼 양쪽 다 아니라는 거네? 무슨 일이었을까? 실명, 이사, 수술. 수술일 것 같은데요? 역시 실명이나 이사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었지. 그러면 약간 그거 각막 이식? 그거를 해준 친구인가? 얻을 수 있는 답은 다 하나뿐이야. 다시 한번 수술을 받으라고 제안했었나요? 네. 아, 난 또 각막 이식 해준 사람인 줄. 그때 그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감동적이네요. 그때 전 정말이지 너무 놀랐어요. 괜찮아. 한 번 더 해봐. 트라이. 그렇구만. 다시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목소리에 민감한 것 같네요. 굉장히 우울해 보였을 거예요. 한동안 말을 걸지 못했죠. 분위기가 상당히 미묘했겠네요. 네, 다 저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있잖아, 좀 더 먼 곳에 가보고 싶지 않아? 라고 물어왔어요. 왜 그런 제안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무심결에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자 그가 말했어요. 그래, 난 날 데리고 좀 더 먼 곳에 가고 싶어. 근데 말이야, 너 혼자서 먼 곳을 가라고 한다면 갈 수 있겠어? 그는 아주 엄숙한 말투로 저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물론 저는 혼자 먼 곳에 여행 간다는 걸 지금 모았죠. 상상해볼 수도 없었죠. 아, 그러면 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약간 그 사람이 시한부였고 그 사람의 염원을 내가 대신 갚기 위해 왔다, 이런 느낌.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미안해, 내가 이상한 질문을 했지? 라고 했는데 난 단지 바랄 뿐이야. 네가 어둠 속에서 벗어나기를. 시력을 잃기 전에 기억나는 거라곤 흐릿한 이미지의 파란 하늘과 푸른 나무뿐. 뭐 실망할까봐 두렵긴 하지만서도 간절히 바랐었죠. 다시 한번 세상을 볼 수 있기를. 그리고 저는 그때 그에게 말했어요. 다시 한번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면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것은, 이 홍조를 보호했을 때 너의 얼굴이라고 말할 가능성이 99%.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응, 꼭 성공할 거야 라고 했어요. 주인공 과몰입 보소. 내가 눈뜨게 되면 함께 좋은 곳을 구경하고 좋아하는 책도 사주고 또 문을 가며 수술에 성공한 후에 계획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런 그의 말들이 좀 저에게는 마치 한 줄기 빛과 같았어요. 비록 정말 작은 한 줄기긴 했지만 그래도 어둠을 몰아내기엔 충분했죠. 너무나도 따스한 순간들이었으니까 시간을 멈춰버릴 것 같은 정도로. 비록 보이진 않지만 저는 여전히 그날의 장면들을 눈으로 본 것처럼 기억하고 있어요. 그건 분명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전적으로 제 수술에 대해 지지하셨고요. 게다가 그는
수술 비용까지 대신 제공해주겠다고 나섰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들이 거절하셨지만 역시 정말 훌륭한 부모님들이시네요. 저라면 절대 거절하지 못했을 텐데. 아 근데 여기서 이 수술로 인해서 이제 시력을 다시 얻게 되는 건가 그럼? 죽은 건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고. 개는 소리 했다 혼나네. 아무튼 곧바로 병원에 가서 수술 관련 전차를 밟았죠. 그리고 기증자가 날 때까지 집에서 기다리는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증자는 찾았어요. 글쎄요, 그 당시 의사쌤은 그냥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만 했거든요. 한편 소식을 들은 그 사람이야? 약간 그 사람이면은 커플 아니냐고. 응? 수술 전까지 당분간은 찾아오지 않겠다고 했어요. 굉장히 쓸쓸할 것 같았지만 그는 절 잘 위로해줬어요. 수술이 끝나고 네가 눈을 뜨는 순간 바로 네 곁에 나타나줄 테니까 걱정 마. 그 후 정말 지루한 나날을 보내긴 했지만 시간은 제법 빨리 흘러갔죠. 그래서 결국 수술 날짜는 잡혔냐고. 응? 네, 어느 날 의사쌤이 할 수 있대서 병원으로 가셨어요, 부모님이. 그리고 수술은 정말 빨리 끝났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눈앞에 붕대가 둘려져 있었어요. 과연? 드디어 감고 있던 붕대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처음으로 눈을 떠보았습니다. 그 소년이 보였나요? 응? 눈을 뜨는 저는 이 스토리도 되게 좋지. 각막 이식, 그러니까 기증자가 걔야. 그 남자인 거지. 이 보이지 않는 슬픈 우정. 좋아요. 감정을 완전히 추스릴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려줄게요. 급하게 말할 거 없으니까. 감사해요. 정말. 그리고 제법 긴 침묵이 이어졌다. 한참이 지난 후에 소녀는 다시 감정을 추스린 듯 입을 열었다. 맞다니까. 그 소년이 기증자인 거야. 확실하지. 수술 후 처음으로 눈을 떠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확실하다니까. 보였다. 이건 보였을 거예요. 보였죠. 다만 한 가지가 보이지 않았지만요. 그러니까 소년이 없는 거야, 내 눈앞에.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말이지. 응? 눈을 떠봤어. 처음 아닌데? 수술이니까 각막 기증자가 있었을 거 아니냐고. 수술은 성공했다고, 확실하다고. 응? 근데 이제 그 소년이 나를 위해 희생을 해준 거야. 말줄임표는 안 되네. 그런데 처음으로 후 수술. 뭐지? 실패했나요는 아니잖아. 수술이 성공적이었는데? 뭔데 꽃잎이 4개나 있냐고. 아니, 멈춰. 거부 반응. 의외로 성공적인 수술이었다 이거군? 아니, 그런데 아니고 눈을 떠보았습니다. 여기서 실패를 눌러야 되나? 뭐야, 그냥 이렇게 던질 수도 있네? 눈을 뜬 후 보이지 않았나요? 아니요,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보였을까? 난 알 것 같은데. 분명 눈앞에는 밝은 세상이 비춰졌어요. 하지만 정작 제가 보고 싶었던 건 보이지 않았죠. 소년 100%. 아니요, 그래 보지 못했어요. 아니면 혹시 시한부여서 돌아가신 건가? 응? 그 직전에 돌아가신 거지. 아, 슬퍼. 하지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힐링이잖아, 그지? 난 이런 힐링을 원하지 않는다고. 풍경은 그럼 부모님이겠다. 그렇죠? 마지막은 부모님이 보였나요? 네, 뭐 좀 더 초췌해지셨지만
그렇죠. 다 찾았다. 다 보였는데 그 소년만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이죠? 조금 의아한데. 네, 의아하게 생각하실 만하죠. 분명 약속했는데 왜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아마 뭔가 바쁜 일이 생겼다거나.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지요. 하나 그거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누구냐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냐고 물었다고요? 뭐라고? 선 넘네. 상상 속 친구 뭐 그런 거야? 뭐 저기 뽀로로 크롱 디보 그런 거야? 두 분은 의문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웃에 그런 아이가 있었냐고.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소리쳤죠. 그리고 말했어요. 두 분 다 제게 친구가 있었던 걸 몰랐냐고요. 그리고 수술에 대해 그 사람이 제안하러 갔었고 그래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냐고요. 어째서 그의 존재를 갑자기 까맣게 잊은 것이었을까요? 의사쌤도 모른다고 하시고. 뭔가 이상한데? 의심스러운 표정인데 좀 흥미를 가져. 응? 전혀 공감되지 않는 그런 표정으로 그 말을 하지 말라고. 일단 그의 집을 당장 찾아가봤지만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응? 우와, 이 집은 빈지가 제법 오래됐고 아무도 안 살고 있다고? 뭐지? 아! 그럼 주인공이 그 사람이구나? 서로 기억을 잊은 건 아니. 그래, 서로 기억을 잊은 거야. 그렇지. 응? 서로 기억을 잊었고 이제 이 열차 안에서 다시 만나는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한순간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가 있냐고요? 아 진짜 이것도 나지어야 되는데. 응? 나지어야 조금 감정이입을 할 수가 있는데 설마 제 기억에 혼란이 왔던 걸까요? 아니,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와 함께 보냈던 시간이 절대 거짓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수가 있을까? 그지? 하지만 못 찾았구나. 우린 그 흔한 사진 한 장도 남겨두지 않았었죠. 왜 그랬을까? 응? 그래, 그런 상상 할 수 있지. 정말 그가 실제로 존재하긴 했는지. 매일 물었구나. 하지만 아무리 물어봐도 다들 아예 몰랐어요. 부모님도 매일 물으셨구나. 매일 되게 혹시 오늘은 이상하지 않니? 이러면서 매일 물으셨구나. 뭐라 할 말이 없어진다. 그럼 다시 문제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문제예요. 아직 40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끝이야? 마지막이라. 혹시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계시나요? 당신은 처음부터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은 이게 전부 허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 그 사람은 대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알겠다. 어떻게 한 거지? 역시 지금 내 시점에 이 캐릭터가 저 남자 주인공이라니까? 응? 그쪽은 정말 제가 답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응? 그게 뭔지 듣고 싶어요? 네. 그럼 저의 추리를 들어보시죠. 야, 얘는 별거 없는 거에도 되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건방을 떠는 스타일이네. 야, 코난이냐고. 추리해서 되겠냐 그게? 아직 게임 켠지 30분도 안 됐는데 30분밖에 안 됐는데. 스테이지 5네요. 그 사람 뭐야? 여기. 당신 혹시 소년이 했던 말을 의심해 본 적 있어요? 소년이 사실은 부모님이었다. 산타클로스 마냥? 그거 분명 거짓말이었을지도 몰라요. 그게 뭔 소리야? 그게 거짓말이었다고? 왜?
잘 생각해보면 아무 이유도 없이 부모님이 못 퇴직하고 집에 계신다는 건 좀 말이 안 돼요. 네, 아무래도 허나 만약 소년을 돌보기 위해서라면? 뭐야, 그럼 시한부 스토리야? 결국 소년은 먼저 이 열차를 탄 거야? 소년이 그쪽에게 수술을 권할 당시에 그 역시 그의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었겠죠. 뭐 맞는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 소년도 제법 오랫동안 병을 앓았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겠죠. 하하! 시한부 인생 스토리 플러스 각막이식 스토리였구나. 합친 거였구나. 어차피 오래 살지 못할 거라면 자신의 각막을 당신에게 기증하기로. 몸 상태가 점점 나빠지자 뭐 당신이 알아채지 못하게 하려고 수술하기 전까지는 만나지 않기로 한 걸 테고요. 일단 추리죠. 확실한 스토리는 아니고 일단은 추리죠. 이 사람의 추리. 야, 근데 이건 계속 추가되네. 뒷문장이 안 나오고. 아이고, 보인다 이제 글자가. 그지? 그는 분명 그의 부모와 당신의 부모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해달라고 당부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이 물었을 때 그들은 전부 에이, 그래도 그건 좀 오랫동안 찾아다녔다고 했는데 아무도 모른댔잖아. 전 아파트에 공문이라도 붙여가지고 엘리베이터에 저는 이제 죽으니까 예, 여러분 전부 제가 없었던 것처럼 해주세요 이렇게 적을 수는 없잖아. 근데 어떻게 그 모든 사람한테 물어봐도 한 명도 모른다는 거지? 아, 이제 모자이크가 사라졌네요. 따라서 저의 마지막 답은 마지막 답은 1분 후에 공개됩니다. 그 소녀는 아마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겠죠? 부정하고 싶었을 뿐.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요, 그는 거짓말이잖아요. 어째서 그런 답을 제게? 맞네. 아무리 현실적이라도 그렇지, 야. 좀 긍정적인 답변을 해줬어야지. 이런 심약한 소녀한테 어떻게 그런 나쁜 말을 할 수가 있어? 하지만 난 그쪽이 이미 이 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그걸 왜 네 혼자 생각해, 그지? 긍정적인 답변을 일단 줬어야 됐다고. 응? 아, 소녀의 눈물이 비로소 흘러내리기 시작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야, 근데 주인공 진짜 피도 눈물도 없다. 그냥 뭐 팩트로만 말해버리네. 이 정도면 이과 수준이 아니라 저게 어디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이제 같은 책 읽고 나서 온 거 아닙니까? 여행? 하지만 스스로 앞을 볼 수 있게 된 이상 이제는 그저 함께 있어줬으면 좋겠다고요. 하지만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면 제일 먼저 보고 싶었던 사람이 이미 세상에 없다뇨. 근데 손목은 왜 어루만지는 걸까? 이게 초반부터 계속 보면은 손목을 어루만졌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었으면 아, 그냥 그거였구나 하면서 넘어갔을 텐데 한두 번이 아니었어서 어, 좀 의아하네요. 거기에도 뭐가 있을까? 숨어 있을까?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일은 음, 그랬었군. 정말 즐거웠어요. 자, 그럼 슬슬 시간이 됐군요. 실례지만 차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응? 차표 검사원이었어?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차표 검사가 가능한 직책을 가지고 있죠. 네? 자, 어서 차표를 보여주시죠.
설마 없으신가요? 혹시 제 치료차는 요금이 무지막지하게 비쌉니다만 이렇게 되면 당장 하차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치만 한 번만 봐주세요. 뭐 못해줄 건 없지만 이유는 정말로 왼손으로 오른쪽 손목을 강하게 쥐었다. 원래 손목에 좌표가 있나? 응? 갈수록 세이브 빈도가 잦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알았다. 이게 사망열차인 거 맞아요. 저승열차인 건 맞는데 무임승차했다는 뜻은 이 소녀가 올 이유가 없었는데 스스로 했다는 거겠죠? 그거를? 근데 지금 그거를 이 사람이 알아챈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맞죠? 좋아요. 이번 한 번만이에요. 아마 내 선택이 옳았겠지? 그럼 실례했습니다. 다음 칸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글쎄 나로서는 알 수 없다. 그 칸엔 또 다른 손님이 있겠지. 에이 이대로 끝난다고? 손 넘네? 아 맞네. 그래 그럴 것 같았다고. 응? 야 그걸 봐주면 안 되지. 굳이 그걸 봐줘야 됐냐? 뭐야 사람이 한 명 더 생겼다. 거절해야죠. 표가 없다면 절대 기차에 탑승하실 수 없습니다. 표도 없이 어떻게 기차에 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행은 여기까지다. 자 잠깐만요. 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죄송해요. 좋아. 제가 얘기 하나 해줄까요? 그럼 굳이 종점까지 가지 않더라도 마음이 달라질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보통은 이렇게 쉽게 얘기를 들려주지는 않는데 그럼 시작할게요. 지금부터 주인공 시점으로 얘기하도록 하죠. 아! 야씨 지리는데? 야 뭐야? 와 야 이게 소설 야 이게 17년 인생 소설 5년차 짬 아니겠습니까? 예? 하 지렸다. 나는 어릴 적부터 선천성 질병을 앓았어요. 뭐 그것 때문에 바깥에 오래 나가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부모님과 같이 몇몇의 사람들하고만 지냈죠. 그래서 난 주변에 친구가 없었어요. 병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고 18세가 되던 해엔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나를 더 잘 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셨고 나에게 모든 힘을 다 쏟아졌죠. 허나 나는 그저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며 최후의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나는 한 소녀를 만났죠. 그녀가 계단에서 막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고 깜짝 놀라 단숨에 달려가 그를 감쌌어요. 나는 그녀를 잘 일으켜 세워주었죠.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당황하며 내게 사과했어요. 바로 그 순간 마치 내 얼굴에 따스한 바람이 스치고 가는 것 같았어요. 이런 비유는 너무 어글거리죠? 아니야. 너무 분위기 깨는 것 같아. 비록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분명 아주 예쁜 얼굴이었어요. 그땐 나는 그만 넋을 잃고 정신이 나갔었죠.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여자 앞에서 그런 바보 같은 모습을 볼 수는 없었으니까. 또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당부한 뒤 나는 몸을 돌려 집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조심스럽게 벽을 더듬으며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는 조금 의아해졌죠. 혹시 어디 다치지 않았을까? 하고 달려갔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이 열차장님이 남친이죠. 전 남친. 야, 표정 너무 몰입하고 있다. 야, 나도 모르게 말했죠. 이 지역 탐방을 시켜줄 테니 함께 가지 않겠느냐고. 이윽고 대답도 듣지 않고 마음대로 그녀의 손을 낚아채버렸어요. 소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의외로 편안했어요. 제일 놀라운 것은 이런 무례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는 거겠지만 의외였어요. 그렇군요. 소녀는 모자챙을 잡아 끌어서 얼굴 표정을 가렸다. 그날 이후 그녀와 나는 친구가 됐습니다. 나는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녀의 첫 친구라는 것을 알았죠. 그녀와 친구가 된 이후 내 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원래 혼자서만 산책을 나갔었고 혼자서만 책을 읽었었는데, 그녀와 만난 후 나는 외출할 때마다 자랑스레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이 되었죠. 책 읽기도 오로지 나만의 소일거리가 아니었어요. 나는 글자를 하나하나 읽어주었고 상상에 빠진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이상했죠. 분명 내가 돕고 있었는데 마음속에서 즐거움이 솟아나면서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친구가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구나. 그때 깨달았죠. 우리는 매일같이 함께했어요. 나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어떤 존재였을지. 하지만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내 마음속의 그녀가 그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친구였다는 것이었죠. 귀찮다고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더 이상 외롭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느꼈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그녀를 도왔던 것인가? 그녀가 불쌍해서? 그게 아니라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떤 애틋한 감정이 솟아났던 건 아닐까? 나는 고민에 가득 차서 머리를 마구 쥐어뜯었어요. 그런 감정이 뭔지 아직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녀와 마주보고 앉을 때마다 내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어요. 이런 감정은 분명 우정을 초월한 것이겠죠? 하지만 그때 나는 아직 그 감정을 우정이라는 틀 속에 가둬놓고 있었어요. 왜냐면 나란 녀석은 누군가를 사랑할 처지가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몸 상태는 내가 제일 잘 아니까 맘대로 누군가를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상대에게 침을 지우긴 싫었으니까. 그 2년 동안 난 정말 행복했어요. 남들에겐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내게는 그녀와 함께한 시간이 정말 긴 시간이었죠. 게다가 그 시간 동안 몸 상태도 점점 좋아졌고 외출을 할 때마다 점점 힘이 덜 들더라고요.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어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으니까 뭐라든 스스로 경찰하고 싶었죠. 그녀는 나와 함께 외출할 때마다 내 얼굴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으니까 거기다 멈출 수 없었어. 애초에 몸 상태에 관한 사항을 그녀에게 알려준 적이 없었으니 염려를 살 일도 없었고. 난 그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기쁨은 나누고 싶었고 고통은 내가 다 끌어안고 싶었죠. 한편 그 와중에 몸 상태도 제법 호전이 되었고 마음에도 안정이 찾아왔기 때문에 병마를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이래서 이 친구가 초반엔 나는 사실 좀 현실적인 친구라서 라고 얘기를 했던 거네요. 그렇게 이젠 의사도 필요 없어지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이 급속도로 악화가 되더라고요. 다시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된 거죠.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뭔가 해주고 싶었어요. 나는 걱정이 됐어요. 그녀 혼자 남는다면 그녀는 다시 예전처럼 돼버리고 말 테니까. 산책도 나가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고 다시 외로운 사람으로. 하지만 그녀가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인생을
혼자가 아닌 인생을 친구도 용기 내어 사귀고 하면서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죽은 뒤에 그녀에게 각막을 기증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날 난 그녀에게 다시 한번 수술을 받아보라고 권했죠. 당연히 내 각막을 주겠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녀가 재수술 받기를 꺼려한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내가 생각하지 않고 말한 탓에 그녀가 상처받지 않았는지 후회도 했지만 그녀는 분명 속으로 날 원망했을 거예요. 쓸데없이 참견해서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어버렸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소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말을 이어나갔다. 그녀는 계속 그 일을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나는 그녀와 함께 기차를 탔는데 조금이라도 시간이 남아있을 때 좋아하는 사람과 기차여행의 추억을 남기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녀를 데리고 좀 더 먼 곳으로 떠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기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나는 다시는 하지 않기로 했던 그 얘기를 이끌어냈어요. 성가셨을지도 모르죠, 소녀한테는. 그래요? 아무튼 뜻밖에도 그녀가 다시 수술을 받겠다고 말해오더군요. 처음엔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하고 놀랐었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녀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영원히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해버린 뒤였죠. 하지만 그런 건 이미 상관없었어요. 그녀가 수술을 다시 받게 되었으니 나는 어디에도 말할 데가 없이 기뻤죠. 그녀의 부모님께는 내가 잘 얘기해줬어요. 요구 조건도 제시했고. 요구사항 알고 싶나요? 여기서 잠깐 입장을 바꿔서 그녀가 갑자기 내 곁을 떠났다면 난 분명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계속 그녀를 그리워했을 거고 슬픔 속에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했겠죠. 겨우 1년 된 친구였을 뿐이지만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일 내가 떠나면 그녀도 그렇지 않을까 하고. 그래서 난 생각했죠.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낫겠구나. 그래서 모두를 나의 계획에 끌어들였어요. 그녀는 어차피 내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 머릿속에서도 날 금방 지워버릴 것이다. 적어도 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드디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별 수 없이 입원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건 병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이 아니었어요. 그저 내가 좀 더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거였을 뿐. 나는 계획에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그저 그게 잘 되기만을 바랬어요. 계획대로 되기만 한다면 그녀는 새로운 눈을 얻어 예전과 다름없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물론 걱정도 했어요. 나의 마지막 선물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더 이상 그녀를 절망에 빠뜨리지 않기를 기도했죠. 글쎄, 최후까지라. 난 단지 내가 그녀의 인생에서 잠시 스쳐갔던 사람쯤이었길 바래요. 나 말고도 그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 이것으로 내 얘기는 끝입니다. 그 얘기 어디서 들은 건가요? 글쎄요. 아마 누군가에게서 들었거나 아님 지어낸 이야기일지도. 더 할 말이라도 있어요? 아니 잠깐만. 그럼 지금 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남자가 그 남친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닌가 그게? 네? 바보?
바보. 자, 하차하실 시간입니다.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면 스스로 내리실래요? 지금 무슨 기분일진 잘 알지만 당신이 계속 이 기차를 타고 종점에 도착하는 건 과연 소년이 바라던 것일까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당신은 소년을 좋아했죠? 저도 그랬을 거예요. 허나 그가 말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는 앞으로 많은 사람이 나타날 거니까 그를 단지 스쳐 지나갔던 사람으로 여겨주세요. 만일 지금 당신의 모습을 소년이 보게 된다면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꿈을 대다 종점에 도착해버리겠네요. 빨리 움직입시다. 웃었죠? 마지막에 웃었죠? 웃고 있었죠? 자,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저 이 열차는 제 7호차다. 아니, 그렇다기보단 내가 바로 7호차 그 자신이라고 말해야겠지. 영혼들을 태우고 종점에 있는 저 세상으로 향하는 존재. 나의 여정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험하기도 하고 평탄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종점은 하나다. 영혼들이 나를 타고 가며 자신의 일생을 되짚어볼 때 그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 소녀여, 아주 오랜 세월이 흘러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 또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길 바라. 아, 이건 좀 못 참지. 이건 절대 못 참지. 승객 여러분께 알립니다. 이 열차는 곧 종점에 도착합니다.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잘 살펴주시고 열차가 완전히 멈추고 나서 안전하게 하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 7호차였습니다.